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팀홀튼이라는 브랜드는 가격 싼 거 빼고는 딱히 장점이 없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가 저는 한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은 사실 한국에서의 팀홀튼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게 프리미엄 쪽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프리미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애매하게 중간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최근에 입점한 캐나다의 커피 브랜드 팀홀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홀튼 같은 경우는 거의 캐나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여기저기 다 널려있는 그런 국민 커피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어딜 가나 있고요. 거의 한국의 동네 편의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팀홀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창업자 팀 홀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팀 홀튼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그때 64년도 60년도 당시에. 그래서 이제 팀 홀튼이라는 사람하고 같은 하키 쪽에 있었던 팀 홀튼이랑 친했던 짐 차레이드라는 사람하고 런 조이스라는 투자자가 이렇게 세 명이서 창업을 한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팀 홀튼이라는 사람도 죽고 이제 그 이후에 경영권을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고 나서부터 그 RBI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버거킹이랑 팀 홀튼이랑 파파이스랑 파이어하우스 서브스라고 한국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북미에서 고속도로나 이제 그런 데 가면 있는 그런 샌드위치 가게 같은데요. 그 4개 회사를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의 연매출은 거의 60조에 달하는 뭐 엄청나게 큰 회사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팀 홀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매출이 이제 북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화로 하면 이제 1조 8천억, 정확히 얘기하면 2조 5천억 정도인데, 사실 캐나다 브랜드인 만큼 사실 캐나다에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몇백 개 정도밖에 입점이 안 됐고, 캐나다는 전체 통틀어 3,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00개, 그러니까 반이 넘는 수가 온타리오에 있어요. 이제 저희가 있는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 1,800개에서 토론토 광역시까지 다 합치면 5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거의 30%가 넘는 수가 토론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토는 정말 어딜 가든지 팀홀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팀홀튼도 여러 뭐 카페처럼 뭐 음료수도 있고 도너츠도 있고 뭐 빵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다 파는데요. 사실 팀홀튼의 가장 주력 메뉴는 여기서는 더블을 많이 시켜 먹고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 브루드 커피에다가 설탕 둘, 크림 둘을 탄 거를 이제 더블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건 이제 오리지널 브루드라고 이제 그냥 드립 커피예요. 커피 향도 되게 세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잘 마시진 않지만 잠을 깨야 될 때 이걸 마시면 깨더라고요. 다른 데 건 잘 안 깨는데 여기 건 깨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크로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팀홀튼 커피가 워낙 맛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팀홀튼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고퀄리티 원두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커피가 이 다크로스트라는 커피예요. 근데 이거 마실 바에 차라리 스타벅스 가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잘 안 사 먹는 것 같긴 한데, 팀홀튼 음료수 중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프렌치 바닐라랑 아이스캡이에요. 뭐 일반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드립 커피 추천하고요. 프렌치 바닐라나 아이스캡은 사실 요즘 들어 잘 안 사 먹는 거긴 한데, 정말 중고등학생 때 달고 살았던 음료수였던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가격이 싼 만큼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냥 설탕하고 크림 엄청 들어간 맛인데, 특히나 이 아이스캡이라는 음료수는 한국의 그 아이스크림 더위사냥 녹인 맛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렌치 바닐라 커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바닐라 라떼 같은 느낌의 맛인데,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한국에 팀홀튼이 들어가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워홀을 오셨던 분들이나 캐나다에 있으셨던 분들이 한국에 놀러 가면 팀홀튼에서 프렌치 바닐라 그 팩을 팔아요. 파우더 커피를 팔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선물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엑설런트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엑설런트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커피에다가 놓고 녹인 맛이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음료수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자주 먹는 메뉴는 팀홀튼의 팀비츠라는 건데, 그러니까 알도넛이에요. 한국에서는 먼치킨이라고, 던킨 도너츠의 먼치킨처럼 그냥 이렇게 알맹이 도너츠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졸라게 사악해졌더라고요. 여기서는 10개에 한 2,000원, 10개에 1,500, 2,000원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가격이고, 제가 보통 20개짜리를 먹는데 20개짜리 사면 한 4,000원 정도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면서 그게 10개에 얼마 됐다고? 8,000원 됐다고? 7,000원 됐다고? 아휴. 사실 캐나다 이 팀홀튼이라는 브랜드의 어떤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셔닝 자체는 캐나다 내에서는 되게 싼 커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약간 키워드로만 놓고 보면 국민 커피, 가성비 커피, 진짜 싼 커피, 접근성이 좋은 커피,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팀홀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은 갖고 있지 않아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홈리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이 팀홀튼이에요. 24시간을 하는 팀홀튼에 가면 그냥 거의 위험하니까 그냥 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싸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어트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주변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조금 다니면서 소득 수준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면은 웬만하면 잘 안 가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티몰튼을 자주 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어느 부류의 손님들이 많냐면 학생들, 그러니까 용돈을 받아서 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오신 분들도 티몰튼을 되게 자주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티몰튼을 가는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뭐 도시락을 먹거나 혹은 뭐 밑에 푸드코트에 내려가서 빨리 사 먹을 커피가 필요할 때 그럴 때 티몰튼을 가는 거 이외에는 약속 상권에 가서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는데 티몰튼을 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티몰튼을 생각해보니까 잘 안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티몰튼이라는 브랜드는 가격 싼 거 빼고는 딱히 장점이 없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가 저는 한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은 사실 한국에서의 티몰튼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게 프리미엄 쪽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프리미엄도 아니고 그냥 좀 애매하게 중간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뭐 캐나다 원래 티몰튼 브랜드랑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프리미엄한 거죠. 가격 정책도 되게 높게 해놨고 뭐 팀비트 10개를 뭐 7,000원에 파는 그런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쟁사랑 비교해도 커피나 그런 도넛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이제 왜 한국으로만 가면, 왜 외국 브랜드가 한국으로만 가면 프리미엄이 되는가. 제가 한국 마켓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거를 보면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식업 시장 자체가 되게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가형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프리미엄으로 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스타벅스 아니면 폴바셋이 뭐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한쪽에는 뭐 메가커피 같은 브랜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좀 심한데 그 중간에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게 가는 브랜드들은 사실 뭐 빛을 크게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외에서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려면,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중간에 시장성이 없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으니까. 그럼 프리미엄이나 저가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티몰튼이 원래 브랜드 이미지를 따져서 저가형으로 들어가기에는 한국에 쟁쟁한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게 다 저가형 브랜드는 아니지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디야, 뭐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 엔젤리너스, 백다방, 카페 드롭탑, 카페 띠아모, 뭐 요거프레소, 커피베이,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더벤티, 더리터, 감성커피, 더 10%, 폴바셋, 디저트 3구, 랑데자뷰, 이런 거 저도 사실 지나다니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체감적으로 잘 안 올 수 있어요. 티몰튼이 이 브랜드들한테 어떻게 비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브랜드가 사실 맨날 보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티몰튼은 여기에 사실 낄 브랜드가 딱히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경쟁 자체가. 같은 저가형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한국 브랜드가 사실 한국에서 런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못 뻗어나가서 그런 거지, 이렇게 캐나다 같은 복지국가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은요, 여러분 확실히 제품 개발이나 R&D 쪽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 시장도, 캐나다의 같은 현지 시장도 규모도 워낙 작을 뿐더러 소비자들도 한국 시장처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들처럼 정말 기를 쓰고 제품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편의성을 강조하고 아무리 싼 브랜드라도 디자인 진짜 이쁘게 해서 나오고 이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국 가가지고 메가커피 보면서 정말 충격 먹었던 게, 와 이게 이렇게 싼 커피인데 이게 이렇게 브랜딩도 잘 돼 있고 이쁘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그 백다방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격도 되게 좋고 브랜딩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 사장님이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잖아요, 백종원 대표님. 그래서 사실 티몰튼도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가성비로 포지셔닝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쟁쟁한 브랜드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부터 가성비 브랜딩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던 브랜드가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을 하기에는 사실 되게 많은 장벽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티몰튼이 한국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티몰튼이나 뭐 파이브가이즈나 여러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 브랜드들을 간혹가다, 그러니까 북미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높게 보고 되게 좋게 보고, 저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 미국 이런 경쟁 사회에서 탄생한 브랜드들은요, 전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정말 1등을 할 만한 상품 가치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캐나다 같은 이런 복지국가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은
비교하면은 일단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한국 브랜드들하고 비교를 해도. 네, 오늘은 이제 티몰튼이라는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티몰튼에 대해서 뭔가 이런 환상이 드셨다거나 하면 좀 그런 환상을 깰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